백진수 파트너도 지금 시장 국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 호전 속에서 과연 추세적인 회복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역시 뭐 양태현 파트너 얘기대로 제한적 반등 정도만 아직은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뭐 이 문제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외국인이 오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장이 오늘 모처럼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을 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인을 정확하게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작스럽게 올해 처음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 지준율 인하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던 지준율 인하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양회에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실시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진행 중인 이제 공급 과잉인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철강, 화학 이런 산업군들, 이런 산업군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격 흡수를 미리 사전에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던 포스코, 뭐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이제 화학주들,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크게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아까 수급도 그쪽 산업으로 이제 몰려서 돌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시장의 상승은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양회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센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추세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PB도 중국 쪽 분위기가 백진수 파트너가 원래 이 시황 얘기하면 좀 과묵한 성격인데 요즘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요? 아니요, 할 얘기가 많은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서 예. 그거를 좀 얘기할까 말까 말씀해 주시죠. 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증시에 꼬인 어떤 악재들, 만연되는 악재들은 결국에는 각국 정부에서 또는 중앙은행에서 손을 대줘야지 풀릴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온 것 같고요. 이제 그 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양회에서도 저는 뭔가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10일 날 22에서도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될 게 이제 FOMC 15일 날 16일 날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사실 2016년도에 금리 인상 예견은 4차례였잖아요. 한 분기당 한 번씩 해서 4번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 3월 달에 동결을 하게 되면 연간 4차례가 아니라 2차례 금리 인상으로 확 이 전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꼬인 수급이 풀리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저는 네, 그렇게 안 보는데 김성훈 부장님도 저하고 동시에 갸우뚱거리신 게 아마 제 의견하고 비슷하지 않은, 시장은 이미 4번이라는 기대 심리가 없습니다. 예, 4번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고,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유입이 있는 건데 3월 달에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은 아주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죠. 지금 현재는 얘기죠. 연준 예.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한 거, 저뭐 백진수 파트너에 제가 뭐 도우미가 됐네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의 그동안 성명서에서도 봐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코멘트는 없었죠. 네, 근데 기대 심리를 지금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기대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게 정형화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만큼 움직였어 라는 부분이지, 급등을 하고 수급이 막 들어오고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심리도 당연히 금리 인상 쪽으로 컨센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가 아까도 고용 지표 방금 발표된 것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제 물론 뭐 두 분의 얘기가 다 일리는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연준 1월 달에 그 성명서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뭐 명시한 것도 없고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그 금리 스탠스는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백진수 파트너가 얘기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최근 경제 지표 호전 속에서 올릴 가능성을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태현 파트너는 4번의 기대감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없다. 좀 좀 약간 단적이거든요. 네. 앞으로 모르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이죠. 이 참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끼리 티격태격하네요. 알겠습니다. 역시 일단 뭐 중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은 상승의 높이가 좀 제한적 정도 수준, 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뭐 한 2,000포인트 정도 내외까지만을 우선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이 좀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죠.
시장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백진수 파트너의 의견은요? 예, 뭐 이제 그때 지난번에 왜 바이오주들이 급락이 나온 상황을 보면 됩니다. 급락이 나온 상황이 그때 당시에 글로벌 증시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강하게 이동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세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빠진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모멘텀에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모멘텀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 이유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시장 내에서도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장 고퍼주 그리고 가장 성장주가 가장 많이 때려 맞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이 안전자산 쪽으로 다 이동이 돼 있는 상태고 금값 오르고 있죠. 엔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은 당연히 다시 또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국내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의약품 업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줄 수 있다. 단 지금은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짚어볼 거는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의 움직임이 거래소에서는 업종 상승률 2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작년부터 주가는 많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또 의외로 힘들어하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투자 전략 팁을 제시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또 시장이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가냐 위험자산 쪽으로 가냐의 문제만 있을 뿐 위험자산 쪽으로 시장이 이제 한마디로 글로벌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종에 대한 포트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네. 기다리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다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이슈를 보기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이슈를 보면서 또 시장이 또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 좀 비중을 줄이더라도 지금 현재는 시장이 어쨌든 간에 바닥권에서 지준율 인하 이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양천 파트너도 제약바이오 백진수 파트너가 또 와우넷 장중 공개 방송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이제 장중 내내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내일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변동성 장세를 극복하는 방법과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진수 파트너가 내일 와우넷 장중 공개 방송한다고 하고요. 저도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공지사